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55화 풀버전 리뷰 및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1155화는 1154화에서 헤럴드에 대해 묻는 록스로 시작합니다. 이에 로키는 자신의 아버지가 지금 나가 있다고 하자 록스는 로키에게 아버지에게 연락하라고 하죠. 로키는 이를 거부하고 록스를 공격하지만 록스는 거대한 망치나 대포 발사처럼 주변 물체를 날려버리는 강력한 검격으로 로키를 제압합니다. 이에 로키는 말하죠. 내 상처 때문에 우리 아빠가 돌아올 거라 생각해? 그리고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해? 동시에 록스가 클로즈업되며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록스의 검격은 거대한 망치나 대포 발사처럼 주변 물체를 날려버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로부터 8년 전 레벨리 회상이 시작합니다. 황계화성에서 병사들은 보고합니다. 검은 옷을 입은 큰 남자에게 왕 5명에 공격당하고 납치당했습니다. 그때 꽃의 방에 있는 이무가 등장해 말합니다. 보잘것없는 왕들의 목숨 따위는 무화의 흥정용으로 쓸 수 없다. 그리고 장면은 록스가 이무의 밑에서 총을 들고 앉아있는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이무 옆에는 군쿠가 무릎을 꿇고 있었죠. 그리고 록스가 클로즈업되며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꽃의 방이라는 성지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온 것이다. 그는 자신을 데이비 존스의 숭배자라고 밝혔으며 그가 한 일로 세상이 그를 막을 수는 없었지만 그는 몇 마디 말을 남겼다. 언젠간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온다. 거기 있어라. 그리고 장면은 마리조아에서 도망치는 록스로 전환되고 록스는 도망치던 헤럴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충돌하죠. 이들의 폐양색 패기의 충돌은 로저 흰수염처럼 서로의 검이 맞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레이션이 나오죠. 두 사람의 충돌로 5km 이내에 있던 모두가 초토화되었다. 잠깐의 충돌 후 둘은 결국 다시 도망치는데 헤럴드는 록스에게 악당과는 다시는 얽히지 않겠다고 말하며 레드라인에서 뛰어내린다고 합니다. 록스는 헤럴드의 미친 행동에 충격받는다고 하죠. 그리고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록스는 마리조아에서 해군 대장을 죽이고 세계정부는 록스의 머리에 높은 현상금을 건다. 후에 록스는 마리조아로 가던 천룡인의 조공성까지 공격하고 정의의 문을 파괴하기도 한다. 천룡인을 습격하며 자금이 생긴 록스는 본격적으로 해적단을 시작하는데 록스는 데이비 맥파이트를 통해 새로운 동료들을 모읍니다. 하지만 록스는 자신들의 집단을 공식적인 해적단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결국 이들은 그냥 록스를 따르는 악당 집단일 뿐이었죠. 그리고 장면은 록스와 로키가 만난 시점으로 다시 돌아오고 록스와 그의 6명의 동료들이 아우루스트 성에서 헤럴드, 로키와 식사하는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헤럴드는 원정 중이었지만 아들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온 거였죠. 한편 헤럴드는 로키에게 명계에 가지 말라고 충고하고 로키는 자신을 걱정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에 기뻐하죠. 한편 록스는 세계정부가 헤럴드의 제의를 모두 무시한 것을 지적하며 헤럴드에게 동료 제의를 합니다. 하지만 헤럴드는 그렇게 하면 다른 나라로부터 얻은 신뢰를 모두 잃게 될 거라고 말하며 거절하죠. 그때 헤럴드는 록스의 동료들에게 왜 저 남자를 따르는 거냐고 묻습니다. 그때 시키가 말합니다. 따라간다고? 누구를? 이 멍청아. 웃기지도 않고 우리는 우리끼리야. 록스가 죽어도 상관없어. 그리고 후치우씨도 말하죠. 맞아. 하지만 뭔가 계획이 있는 건 확실해. 돈 벌기. 냄새가 나. 그리고 새롭게 공개된 록스 적단의 말론이 말합니다. 하치노스 들어봤어? 유배의 섬 말이야. 해적섬이라고도 하지. 각국의 감옥조차 감당 못하는 잔혹한 범죄자들이 모이는 곳이지. 이에 흰수염이 답합니다. 그곳은 원래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라서 그냥 굶어 죽기만 기다리는 곳이었지. 그리고 왕직이 말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범죄자들이 살아남아서 자기들만의 조직을 만들고 있잖아. 그 이유가 뭘 것 같아. 그 섬 밑에는 금광이 있었어. 어떤 지하 조직이 그걸 알아채고 범죄자들을 도와서 부자가 되게 만들었지. 록스의 적단의 대화가 끝나고 록스는 헤럴드에게 다시 한번 동료가 되라고 요청합니다. 나랑 같이 가자 헤럴드.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아무도 못 막아. 헤럴드는 답하죠. 그만해. 난 한나라의 왕이야. 이에 록스는 답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세계를 가져오자. 로키는 록스와 헤럴드의 대화를 몰래 엿듣는데 로키는 세계라는 말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나레이션이 나오죠. 이후 로키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로부터 4년 뒤 장면은 하치노스로 전환되고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4년 동안 헤럴드는 록스의 초대를 거절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록스의 계획이 실행되려 하고 있었다. 자신과 뜻을 같이 한 정예 멤버들과 함께
동시에 록스는 말합니다. 가자 얘들아. 장면은 록스의 적단의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으로 전환되고 1155화는 끝이 납니다. 다음 주는 휴재입니다. 이번 1155화에서는 록스디 지백이 단순한 전설의 해적을 넘어 세계의 근본적인 질서를 뒤흔들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려 했던 세계 전복자였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의 파격적인 행적은 로키가 왜 그를 동경했는지, 그리고 그의 파괴적 성향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설명하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되겠죠. 록스디 지백은 그의 압도적인 힘과 미스터리한 과거만큼이나 그를 움직였던 동기와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내는 인물입니다. 그는 단순한 재물 약탈이나 세력 확장에 만족하지 않았고, 그의 행동들은 세계정부와 천룡인의 권위에 대한 노골적이고 파괴적인 반항이었죠. 심지어 록스는 해군 본부 임펠던 NS 로비를 잇는 정의의 문을 파괴했습니다. 이는 세계정부의 통지력과 해군 전력의 상징이자 핵심 방어 시스템을 무너뜨리려 한 것으로 드래곤의 혁명군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기존 권력에 대항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물리적인 파괴를 통해 질서를 붕괴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죠. 또한 세계 최상위 지배계층인 천룡인들의 돈이 실린 배를 훔치는 행위는 단순한 재물 강탈을 넘어 천룡인들의 권위와 상징성에 대한 가장 극심한 모욕이자 훼손 시도였다고 볼 수 있죠. 록스는 세계의 진정한 지배자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그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야망을 드러낸 것입니다. 또한 록스가 세계 최고 권력자 이무에게까지 직접 도달을 했다는 사실은 그의 위상과 담대함이 상상을 초월했음을 입증합니다. 심지어 이무가 거주하는 꽃의 방이라는 성역에까지 침입하여 이무를 직접 대면했다는 것은 충격 그 자체이죠. 이러한 행적들은 록스가 세계 최고 권력과 비밀에 가장 근접했던 인물 중 하나였으며, 그의 야망이 세계의 근원적인 질서 자체를 뒤흔는 데 있었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또한 록스가 데이비 팩파이트를 통해 강력한 동료들을 모았다는 점은 그의 리더십과 목표의식이 얼마나 비범했는지, 그리고 그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그는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최강의 전력이 필요했고, 데이비 팩파이트는 그에게 필요한 강자들을 합법적으로 자신의 통제 아래 두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록스의 적단의 결성 방식은 그의 목표가 얼마나 거대하고 이를 위해 어떤 종류의 힘이 필요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에게 동료들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무기였던 셈이죠. 또한 1154화에서 록스가 마리조아에서 해군 대장을 살해했다는 언급은 그의 힘과 무모함, 그리고 세계정부에 대한 적대감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마리조아는 세계정부의 심장부이자 천룡인들이 거주하는 성역입니다. 그곳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방어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최고 전력인 해군 대장을 살해한 것은 세계정부의 권위와 상징성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파괴적인 도발을 강행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록스가 세계정부의 시스템 자재를 전복시키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했던 명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현상금이 높은 해적이 아니라 기존의 세계의 질서 자체를 파괴하여 자신이 새로운 질서의 정점에 서려 했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해군 대장 살해는 그의 압도적인 힘을 과시하는 동시에 그 어떤 권위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세상에 던진 거라 볼 수 있죠. 록스디 지백이 보여준 이러한 세계 정복자적인 면모는 로키가 세상을 파괴하려는 욕망을 가지게 된 이유와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로키의 과거 예상에서 계속되고 있는 불우한 과거, 즉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방황하며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던 비극적인 삶은 그에게 현 세상에 대한 깊은 절망과 분노, 그리고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욕망을 심어줬을 것입니다. 록스디 지백이 보여준 어떤 권위에도 굴하지 않고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는 압도적인 힘과 파괴적인 행보는 로키에게 있어 자신 내면의 파괴적 충동을 대변하고 실현시켜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우상으로 비쳤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는 록스에게서 자신의 어둡고 고통스러운 과거에 대한 해답, 즉 세계를 부수는 것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는 왜곡된 희망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로키에게 검은 수염 마샬디 티치는 록스의 피를 잇고 그의 야망을 이어받은 듯한 존재로서 매우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건 티치 역시 세계정부에 대항하고 강력한 악마의 열매 능력을 탐하며 세계의 왕이 되겠다는 야망을 공공연히 드러냈고, 록스가 데뷔백 파이트로 강자들을 모았던 것처럼 자신만의 방식으로 강력한 동료들을 영입하였죠. 티치가 가진 어둠의 힘과 그의 무자비한 방식은 로키의 파괴 욕구를 충족시켜줄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즉, 로키가 티치를 따르고 그의 동료가 될 확률은 매우 높으며 둘은 파괴와 세계 정복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며 강력한 동맹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원피스 스토리의 핵심은 어둠과 파괴만을 향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몽키 D. 루피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루피는 단순한 싸움꾼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주는 구원자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키의 파괴 욕망은 단순히 타고난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했던 과거와 세상에 대한 절망감에서 비롯된 깊은 상처에서 기인합니다. 루피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런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는 강요하지 않고 편견 없이 상대방을 받아들이며 진정한 동료애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즉, 루피의 순수한 열정과 긍정적인 에너지는 로키 내면의 어두운 부분을 흔들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로키는 루피에게 구원받으며 루피의 자유와 모험에 물들면서 로키가 동료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로키가 록스나 티치처럼 파괴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것이 아닌 루피처럼 모험과 자유를 통해 진정한 해방을 찾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로키가 록스의 파괴적인 유산을 계승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는 극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죠. 록스 디지백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로키와 티치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지만 루피라는 새로운 시대의 선장이 그들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 지켜보는 것이 원피스 이야기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